대화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학교 생활에서의 특별한 순간, 즉 학생 연애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희 두 손님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입니다. 그리고 저는 진입니다. 학생 시절의 연애는 정말 특별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처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 언제 연애를 시작했나요? 제가 학교에서 처음 연애를 시작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때마다 그녀를 보면 마음이 설레었죠. 저는 중학교 때였어요. 우연히 같은 반에 앉아서 처음 만난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정말로 로맨틱한 순간이네요. 그런데 그녀들과 어떻게 만났나요? 저희는 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활동하다 보니 서로 더 가까워졌어요. 저는 학교 급식 때마다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곤 했어요. 그래서 서로 더 알아가게 되었죠. 너무 로맨틱하네요. 연애 생활은 어떠셨나요? 연애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업과 연애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핵심이에요. 네. 학업과 연애를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어렵지만 가능해요. 서로를 위해 힘을 내주는 게 중요하죠.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해요. 학교 생활에서 연애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함께 얘기해보세요. 네, 그때의 추억은 아직도 소중해요. 처음으로 느낀 설레임과 행복은 잊을 수 없어요. 그렇죠. 학생 연애는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어요. 대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주제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은 정말 특별한 순간이죠. 오늘은 두 청취자와 함께 이 특별한 첫사랑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사랑을 아직도 명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첫사랑은 정말 잊지 못할 순간이에요. 그럼 첫사랑의 시작부터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제 첫사랑은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때 그를 처음 봤을 때 마치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 첫사랑을 만났어요. 그때 그녀를 보면 마음이 뛰었죠. 정말로 감동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만났나요? 저희는 학교 동아리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우리는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제 경우 우리는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그것은 멋진 이야기예요. 그리고 연애 생활은 어땠나요? 저희 연애 생활은 정말로 행복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업과 연애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했죠. 네. 연애와 학업의 균형을 유지하는 게 어렵긴 했지만 서로를 지지해주는 게 핵심이었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첫사랑은 정말로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함께 얘기해 보세요. 네, 그때의 감정은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첫사랑은 언제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은 정말로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이에요. 그런데 첫사랑은 종종 어려운 결정과 감정적인 고민을 동반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순간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그렇습니다. 첫사랑은 어려운 순간도 많았어요. 때로는 이별과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서로에 대한 진심이 큰 힘이 되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첫사랑은 미소와 눈물이 함께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이 정말로 공감됩니다. 첫사랑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첫사랑을 통해 배운 교훈은 무엇인가요? 저는 첫사랑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중요성을 배웠어요. 그리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첫사랑을 통해 인내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을 발견했어요. 또한 진실한 사랑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지지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와 교훈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사랑은 정말로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죠.
여러분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로써 오늘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화 3. 행복한 순간은 사랑을 받았을 때입니다. 오늘은 한국 음악에서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라디오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민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이고 오늘은 한국의 아름다운 사랑 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BTS의 봄날을 들어봤어요? 이 노래는 밝고 감동적인 가사와 감정이 풍부한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봄날은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멋진 발라드입니다. 그리고 진 씨, 여러분이 공유하고 싶은 다른 사랑 노래가 있나요? 저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노래는 간단한 단어로도 사랑의 순간을 아름답게 표현한 곡입니다. 한국 음악이 모든 이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오늘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를 들려드릴게요.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대화 4.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사랑에 관한 이야기 프로그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관련된 흥미로운 측면들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추억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태영이고 제 삶에서 사랑의 여러 측면을 경험했습니다. 제 경험 중 하나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태영 씨,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사랑이 어떻게 변하고 성장했는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열정적이었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결혼하고 아이를 가진 후 삶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남씨,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 삶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제 배우자의 사랑은 저에게 힘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사랑은 동기부여와 희망을 전하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남씨, 이 흥미로운 공유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태영씨, 사랑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발견해 보세요. 사랑에 관한 이야기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시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대화 5. 요즘에는 전세가 현대적인 기술과 편의시설로 가득 찬 삶 속에 몰려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나와 더 단순한 시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곳은 차량이나 하이라이트 헤어 스타일링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시대에 사랑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바다 앞 작은 마을에는 민호와 수정이라는 젊은 커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 만난 순간부터 운명처럼 서로를 만났습니다. 민호는 민첩한 어부로 수정은 유혹 마을에서 온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바다에 떠내려가서 고전적인 낚시 대회에 참가한 것이 첫 만남이었습니다. 민호와 수정은 바닷가에 서서 그대로 서로를 처음 봤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사랑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담백하고 용감한 민호가 수정의 아름다운 미소와 부드러움에 매료되게 했고 수정의 지혜와 우아함은 민호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은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어두운 폭풍우가 그들의 행복을 위협했지만 그들은 항상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종종 어려운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한때 그들은 헤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항상 서로를 향하고 있었고 몇 년 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풍부한 사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었고 그들의 사랑은 마을 전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민호와 수정의 사랑 이야기를 전설로 전해왔으며 그것은 사랑과 인내의 홀령한 예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과 어려움을 초월하며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대화유. 옛날 옛적 어느 건축 현장에서 측량 기구인 영표와 패딩 유리는 상당히 서로를 싫어했습니다. 영표는 건축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측량을 담당하며 항상 정확한 측정을 원했습니다. 그의 뚱뚱하고 튼튼한 몸매는 언제나 근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한편 유미는 생동감 넘치는 예술가로 창의적인 작업을 하며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조건적인 미적 감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영표와 유미는 종종 서로를 비난하고 대립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극도로 싫어했지만 그들은 서로의 장점을 이용하여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영표는 유미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유미는 정확한 측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협력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젝트가 끝난 후 영표와 유미는 서로에 대한 새로운 존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의 실증났던 감정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영표는 유리에게 그녀의 창의력과 아이디어를 사랑하게 되었고 유미는 영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영표와 유미는 최종적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들은 정확성과 창의성의 완벽한 조합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세계에서 나온 두 마음이 어떻게 함께 합쳐져 더 큰 완벽한 세계를 창조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화 7. 옛날 옛적 작은 호수에는 뽀로와 뽀뽀라는 두 마리 오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뽀로는 활발하고 재미있는 오리로 항상 새로운 모험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녀는 호수 주변을 탐험하고 다른 동물들과 친구가 되기를 즐겼습니다. 한편 뽀뽀는 조용하고 신중한 오리로 뽀로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뽀로가 모험을 떠날 때마다 걱정했지만 뽀로의 용기와 열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날 뽀로는 호수에서 큰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 꽃은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뽀로는 뽀뽀를 데리고 와서 그 꽃을 함께 감상하려고 했습니다. 뽀뽀는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뽀로의 열정에 힘입어 꽃을 감상하면서 자신도 즐거워졌습니다. 이 순간부터 뽀로와 뽀뽀는 더 많은 모험을 함께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피크닉을 다녀오고 함께 하늘을 날아보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뽀뽀는 뽀로의 모험과 열정을 존경하며 뽀로는 뽀뽀의 신중함과 배려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두 오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하며 그들의 우정은 더 강해졌습니다. 작은 호수에서의 모든 순간이 더 특별하고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뽀로와 뽀뽀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친구가 어떻게 서로를 향한 우정을 발견하고 강화해 나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화 8. 한 산기슭에 위치한 작은 마을. 그곳에는 미비라는 소년과 란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어릴 적부터 이웃이었고 항상 함께 놀며 모든 것을 나눴습니다. 민과 란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동반자였습니다. 그들은 주로 초록 초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하늘의 하얀 구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민과 란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이 별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미는 다양한 모양의 별을 접어서 집 천장에 달아두었고 라는 생동감 넘치는 별을 만들어 정원의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매일 밤 민과 라는 늦게까지 일어나 하늘의 별을 감상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별이 더 밝게 빛나는지 예상하며 미래에 어떤 별이 아름다울지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특별한 순간은 한 번의 보름달 밤에 다가왔습니다.
리는 아들 위해 자신이 만든 특별한 종이 별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그 별은 이 세상 어떤 종이 별과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별은 화사한 분홍색으로 빛나며 하늘의 별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이후로 린과 란의 우정은 진짜 사랑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들은 달빛이 비치는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를 고백하고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린과 란의 사랑 이야기는 린의 특별한 분홍색 별처럼 빛나며 영원히 이어지리라고 말해줍니다. 푸른 초원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는 기현과 수빈이라는 친구 두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로 함께 자랐습니다. 기현은 무한한 호기심을 가진 소년으로 항상 새로운 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을 탐험하고 새로운 경험을 찾는 것을 즐겼습니다. 반면에 수빈은 예술과 자연을 사랑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꽃과 나무 사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번 기현과 수빈은 함께 캠핑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탐험하였습니다. 기현은 등산을 통해 꼭대기까지 오르고 수빈은 강가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행 중 기현은 아름다운 보석 같은 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돌은 깊은 강물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돌을 가져와 수빈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수빈은 그 돌의 아름다움에 감동받아 기현에게 자신이 그린 그림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후로 기현과 수빈의 우정은 사랑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열정과 아름다움을 공유하며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두 친구의 서로 다른 관심사와 열정이 어떻게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고 사랑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대화 9. 혜진과 서진은 어릴 적부터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도시에서 자랐으며 그동안 계속해서 친한 친구로 남았습니다. 어렸을 때 혜진과 서진은 언제나 서로를 지키고 언제나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삶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고 서진은 예술 분야에서 창의적인 예술가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려움과 바쁨으로 가득 찼지만 혜진과 서진은 항상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편지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가끔은 서로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상대방의 삶을 이해했습니다. 어느 날 혜진은 업무 회의에서 준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가까워지고 결국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새로운 연애에 몰두하게 되고 서진과의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서진은 혜진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는 혜진의 새로운 사랑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항상 혜진의 새로운 연애를 응원했습니다. 얼마 후 혜진과 준의 관계는 이전처럼 강하지 않았고 결국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혜진은 일부를 잃은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녀는 서진에게 위로를 구했습니다. 서진은 열린 마음으로 혜진을 받아들이고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들은 사랑이 오고 가더라도 진정한 우정은 끊임없이 같이 있으며 감동적인 것이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혜진과 서진은 사랑이 올 수 있고 갈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평생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관심사와 열정을 이해하며 감정에 휩싸여 친한 우정을 잃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대화 10. 한마을에 살고 있는 노인 부부 성배와 소영은 몇십 년 동안 사랑과 행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았고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성배는 소영에게 병으로 인해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고백했습니다. 소영은 슬픔에 잠기며 그 순간을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배는 그녀에게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과 행복을 계속 전달하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은 남편의 부탁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인생은 선배의 추억을 살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선배의 사진을 보며 매일 밤 그를 떠올리며 대화하고 그들의 공동의 기억을 생각하며 행복을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소영은 사랑하는 남편의 추억을 항상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녀는 선배와 함께 있을 때 느낀 행복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그의 사랑을 계속 간직하였습니다.